오셨구나. 앓지 않았니? 네, 아버진 건강하세요? 여전하시다. 그래, 내가 공자에 가서 하던 연구과제는 다 끝냈니? 네, 이제 한 열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벌써 올라왔니? 아버지가 저 강의를 하신다게 왔죠, 뭐. 그래서 그 먼 길을... 어머니, 빨리 가시자요.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예, 혜경아. 네. 아버진 벌써 출근하신 지 오랬다. 아니, 벌써요? 어젯밤에도 날 세워놓고 밤새껏 연습을 하시더니 오늘 아침엔 식사도 안 하시고 새벽에 나가셨다. 아버지도 참. 어머니, 여단장을 하시던 아버지가 강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전순기념관 강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긴 너희 아버지도 꿈만 같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요. 어머니. 이때 중대는 대대와 함께 연대의 공격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돌박산 고지를 연대의 총 공격 시간까지 견제할 때 대한 임무를 받은 오용훈 동문의 일소대는 명령받은 시간까지 이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그들 모두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 다한 참된 영웅 전사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칸으로 갑시다. 어머니. 자, 안녕히들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예. 아버지! 아니, 이게 우리 혜경이 아니야?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가 아버지 첫 강의를 축하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올라왔구만요. 원 자식도. 아버지, 아, 축하해요. 뭘? 오늘 강의는 정말 만점이에요. 예, 우린 가자. 아버지, 그럼 전 연구소에 들렸다가 저녁에 내려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 인차 올라오겠는데요, 뭐. 그럼 어서 가봐라. 네. 저 실례합니다. 예. 혹시 아버지 서식을 할 수 없을까 해서 그럽니다. 아버지라니. 아버진 제가 3살 때 전선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님 폭격에 돌아가시고 전 애육원에 가 있다가 철이 든 다음에야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소. 그러다 나니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없고 어떻게 싸우다 전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자 용동제 강의를 듣고 보니 아버지가 싸우던 고지도 바로 돌박산이란 말을 들은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래.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겠소. 그건 알고 있습니다. 327 군부대 8중대라고. 327 군부대 8중대? 네. 내가 바로 그 중대 중대장이었소. 네. 아니,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요? 곽영삼입니다. 곽영삼이? 네. 곽영삼이. 곽영삼이라. 1소대. 2소대. 고향이 황해도 봉산이지? 아닙니다. 함경북도 언성입니다. 원성? 곽영삼이, 영삼이. 분명 듣던 이름인데. 이젠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아마 안 됐습니다, 유흥동지. 전 그럼...
어디 편치 않으세요? 볼물색이 좋지 않군요. 난 오늘 당신이 실수나 하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가슴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쭉 잘 나가시더군요. 여보, 내가 제 고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소. 예. 내 가슴에 달고 있는 영웅 메달엔 우리 중대 전사들의 피가 스며 있는데 어느 사이에 난 그들의 이름조차 잊고 살았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에게 희생된 전우들의 이분이 늑설 심어줘야 할 내가 그들을 일단 중대장 동지, 특무장. 네, 또 실수를 하는구만. 한다는 출판사 부사장을 보고. 난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 출장 갔다더니 언제 돌아왔나? 어제 저녁이요. 아, 어서 타십시오. 난 그랬겠네. 그러지 말고 어서 형 타시라니까요. 멀지도 않는데 뭘. 자, 이런. 아니, 당신이 어떻게? 중대장 동지, 아, 벌써 기념관 여운 강사들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난 사람들 입에서 문국철 여웅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여웅이 바로 우리 중대장이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래간만에 두 집 식구가 모이는데 저녁이나 함께 나누자고 청했으니 어서 드십시오. 네. 자, 고맙네. 많이들 드세요. 예. 아주머니 수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냐? 아니, 영남이로구만. 그 녀석 다 자랐는데. 아, 난 제일 대학 보낼 생각인데 저 녀석은 대학 갈 생각은 안 하고 밤낮 군대에 간다면서 저렇게 권투 장갑을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언제 철이 들겠는지. 중대장 동지, 고생 끝에 낙이라고. 전현 부대에서 발편잘만 한 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더니 이제는 편안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해계한테 좋은 신랑감 하나 골라서 함께 데리고 있으면야 남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용남이 아버지한테 부탁하려던 참이에요. 예, 해계의 신랑감은 내가 전적으로 맡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전주 생각이 부쩍 나는 모양이군. 이제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필준놈. 난 이럴 때마다 전쟁식에 함께 싸운 전우들의 생각이 간절해지는구만. 네. 내 오늘도 강의를 했네만 그 일소대장 오영훈이랑 지금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까운 사람을 잃었지. 아까운 사람을. 에? 아까운 사람을 잃다니요. 아직 모릅니까? 오영훈 동무가 살아 있습니다. 오영훈이가 살아있다니. 작년에 온평영에 우린 공장에 취재를 나갔던 우리 출판사 기자 동무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정말 오영훈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살아 있다니까요. 오영훈이를 후송해 간 다음 날 난 반나절이나 전화통과 씨름을 하면서 겨우 야전병원 접수과를 찾았는데 그 어떤 슬개 빠진 녀석이 전사했다고 하더란 말이야. 저런. 제 얘기를. 그래, 한번 가봤겠지. 중대장 동지, 날 욕하십시오. 내 늘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래저래 일에 밀리다 보니 아직은 못 가봤단 말이지. 예. 중장동지 명령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훈놈.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돌박산 고지를 이틀만 견제하시오. 그러면 연대의 총공격이 시작돼. 알았습니다. 독립고지인 것만큼 지원은 없어. 동무 자신이 결심하고 행동하오. 자, 안 써. 네. 한 대 피우라고. 제게도 있습니다. 자, 이걸 나눠 피우자고.
축구가 끝나면 저 칠중대 친구들이 축구 결승을 하자고 하던데 그래요? 그 친구들. 동문회 소대에 우리 중대 축구 선수들 절반이 있다는 걸 명심만 하고 영훈이 믿겠어? 중대장 동지, 축구 걱정은 마십시오. 나니? 예. 저 동무 이제 그분이 어영훈 동무가 아니요?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 아니 이렇게 큰아들이 내 아버지에 이어 전우요? 그렇습니까? 어. 야, 이거. 아버지에게 전게요. 그래. 영훈 동무 날 모르겠나? 내 국철이야. 중대장 문 국철이란 말이야. 아니, 중대장 동지가. 중대장 동지. 영훈이 중대장 동지. 영훈이 내 이제야 이렇게 찾아왔어. 중대장 동지.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렇게도 소식이 없다니. 난 죽은 줄로만 알았지. 죽은 줄로만. 죽긴 왜 죽겠습니까? 중대장 동지, 일 없습니다. 대조 동지,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전 교대 시간이 돼서. 어서 가보라고. 예. 어서. 그 아들이 듬직하구만. 응? 그래, 며느리는 맞았나? 며느리 맞아들인다는 게 어디 생각대로 됩니까? 저 애가 제대되어 왔을 때 한 처녀가 제기되었는데 웬일인지 슬그머니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앤 이제 겨우 대학 통신 1학년인데 웬만한 처녀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이게 야단이 아닙니까? 녀석이 어찌나 코가 세고 고집불통인지 내 생전에 며느리 밥상 한번 받아볼 것까지 못합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아니, 이거 소설을 쓰는 게 아니요? 제재간에 무슨 소설을 쓰겠습니까? 정 몸이 불편할 때면 자리에 누워서 돌박산 전투에서 모두 희생된 우리 소대 32명 전사들에 대해서 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들의 유윤에 대해서 쓰노라면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곤 하지요. 화경삼이가? 곽영삼이. 왜 그럽니까? 이 곽영삼이 말이요. 곽영삼이. 그는 마지막에 수리탈 묶음을 안고 적들 속에 굴러들어가 장렬하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딸이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3살 나는 곽성옥이라고.
곽성욱이? 네. 맞구만. 그가 날 찾아왔댔어. 네. 아니, 성욱이가 살아있단 말입니까? 어, 내가 성욱이를 찾지 못해 늘 마음에 걸리더니 이젠 됐습니다. 난 그 성욱이 앞에서 대답 한마디 못했어. 중대장이라는 게 자기 전사의 이름조차 잊고 있었으니 말이야. 중대장 동진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어. 우리가 돌박산에 진출하기 며칠 전에 소대에 배치되어 왔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영삼동무가 딸에게 쓴 보내지 못한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편지가 있었단 말이오? 네. 내가 찾아다닐 형편이 못 되다 보니 작년에 공장에 취재왔던 기자 동무가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가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가 어디서 뭘 하는지 묻지도 못하고 보냈어. 영훈이, 우리나라에는 나처럼 금별을 단 영웅보다 금별이 없는 영웅이 얼마나 많은가. 내 금별 메달엔 전우들의 이름도 깃들어 있는데 난 그들의 이름조차 잊고 살았거든. 영훈이, 계속 글을 쓰라고. 저 돌박산뿐 아니라 낙동강과 태백산 기슭에 묻고 온 전우들에 대해서 다 쓰라고. 다 써서 책으로도 내고 강의도 하자고. 네. 책으로요. 전쟁에 참가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란 뭐겠나. 새 세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처럼 살도록 하는 것일세. 중대장 동지, 내려왔던 김에 따님이 내려와 있는 기계 공장에 들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차 올라올 텐데. 여기 번체에다가 저쪽에 있는 1번과 이쪽에 2번을 같이 맞물리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여기다 조립하면 옳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반장동무, 제가論문을 완성하면 다시 왔다 가겠어요. 미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서도 제 있는 힘껏 도와드릴 테니.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루 이틀 늦게 떠나도 일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네. 저 연구소 동무, 지금 우리 작업반 처녀들이 날 보고 늙은 청각이라고 한다는데 연구소 동무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반장동무의 가정 형편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가정을 이루지 않나요? 그래 걱정해서 그러겠죠. 사실 마음에 드는 처녀가 한 사람 있긴 한데 그래요? 아니, 그럼 왜 주저하고 있어요? 그건 반장동무 성격에 어울리지 않은군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셈이지요. 난 반장동무가 생활에서도 직선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군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니. 그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군요. 어느 직장인가요? 그 처녀는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물론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자신을 아무리 타일러 보았으나 이 심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만 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내가 한 목숨 바치리라. 원수에게 한 치의 땅도 내주지 말자. 한 치의 땅도. 사랑하는 부모 처자들의 이름으로. 여보, 이렇게 무리하시다가 어찌 자고 그래요? 여보, 희생된 전우들의 이원이 만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들의 외침소리가 천만 사람을 다시 윤회로만 부를 수 있다면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소. 난 이 글이 책으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댔소. 여보, 우리 이 원고를 꼭 완성합시다. 아버지, 여보, 밤도 포기 보는데. 여보, 이거 정말 괜찮구만. 감동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굉장하구만. 됐어. 이제 필준동무가 이 원고를 읽어보면 링컨 받아놓을게요. 아버지도 참 그게 그리도 좋은가요? 이게 무슨 짓들이냐? 왔어. 안녕하세요. 오냐, 잘 있었니? 졸업시험을 친다는 녀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아니 저 군대에 나갈 텐데요 뭐 아버지 아이콘트를 해야 특수에 뽑힌대요. 뭐 특수? 내 책에겐 특수가 어울리지 않아. 아버지 하는 대로 잠수가 있어라. 갑시다. 다들 돌아가거라. 참, 내 저 녀석 때문에 군대에 있는 친구들을 몇 차례나 찾아다니는지 모른답니다. 앉으십시오. 그 뭐 마을로는 평양 어디 가까운 데 보내줄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이거 영혼동무가 써보낸 글쎄 괜찮더군. 문맥은 좀 통하지 않지만 피가 통하거든. 그렇습니까? 아, 그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글까지 썼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내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만 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준동무한테 안고 온 거지. 근데 요새 청년들이라는 게 이런 전투실화 같은 건 그렇게 잘 읽질 않는답니다. 그 뭐 재미나는 소설이라든가 탐험기 같은 건 밤새워 읽으면서도. 그래도 저 영남이와 같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책으로 될 걸세. 참 여보게 동무장, 그 곽영삼이라고 생각나나? 곽영삼이요? 어, 키가 구척 같은 함경도 내기 말이죠. 생각나고 말고요. 가만. 곽영삼이가 딸에게 쓴 편지가 내게 어디 있을 겁니까? 찾아봅시다. 아니 그 편지를 자네가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작년에 우리 기자동무가 오영원 동물 만나서 가져왔더군요. 아닌데.
그렇지. 내 어느 책상 서랍에 넣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거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보라고. 예. 중대장 동지, 편지래야 글 줄도 볼 줄 모르는 3살짜리 애한테 쓴 건데 아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무슨 소리라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그에게야 그 편지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동무가 모르다니. 동길 엄마, 애가 찾아왔수다. 어머니, 종길아, 어디가? 어머니, 지그리 할아버지 이름 있어요. 무슨 책인데? 전투시라 집이에요. 그래? 어디 보자. 어머니, 내가 찾아드려요. 여기 있지 않아요? 종길아, 이건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니란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곽이용삼이고 이분은 곽경삼이가 아니냐. 그리고 나이도 고향도 틀린다. 자, 어서 가봐라. 빨리. 그런 걸 난 또. 당신은 아니 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나 원무곡이군요. 당신 나쁘? 여보, 이 원건 여기 있는지 오랜 것 같은데 왜 아직 처리하지 않아요? 예? 이제 처리를 해야지. 근데 오영은 동무가 원걸 쓰느라고 수고는 했는데 그게 책으로 되겠나지. 그래, 좋은 책이 될 수 있겠지. 책이요? 오영은 동무의 원건 출판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계가 없이 쓰다나니 앞뒤가 잘 맞질 않고 고증할 문제도 많고 해서 사실은 보통 품을 들이지 않고는 좀 힘이야 들겠지. 하지만 한 알의 종자를 심어서 수백 수천 알의 열매를 따듯이 그 책 한 권이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낸다고 생각해보게. 오영은 동무를 생각하면 내가 직접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군요. 그래도 나야 출판사 부서자이 아닙니까? 그래,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양해의 편지와 함께 원고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다니. 어디로? 원평영해군인 공장에. 아니 뭐요? 필중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중대장 동지, 터놓고 말해서 출판 사업이라는 게 보통 까다롭고 복잡한 사업이 아닙니다. 네, 책임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여러모로 생각해서 돌려보낸 분이 양해해 주십시오. 차를 세우라고. 차를 세우게. 그러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어쩌자고? 불편한 오영훈 동무의 가슴에 내가 오히려 괴로움만 안겨준 게 아닌가. 그가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있겠는가. 중대장 동지가 어떻게 해? 중대장 동지.
원고 때문에 왔소. 네. 잘 되지 않은 원고를 올려보내서 중대장 동지와 필준 동무에게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부족점을 보충하느라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를 만드는 재간도 없고 더구나 안타까운 건 희생된 전우들의 부모들과 자식들을 찾아가서 만나볼 수 없는 게 고맙네, 영훈이. 그런 걸 난 그 원고를 다시 돌려주게. 내 우리 동무들하고 힘을 합쳐 하겠으니 후에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쏘아내라고. 또 어떻게 중대장 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겠습니까? 내 걱정이라니. 난 도리어 동무를 걱정했댔소. 중대장 동지, 그 중대장 동지 아니십니까? 아, 필준 동무인가?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로 퍼부는데 어딜 가십니까? 덕산일 가네. 덕산이라면 여기서 30리 길인데 제가 즉각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십시다. 괜찮네. 아, 그러지 말고 타시라니까요. 괜찮다는데도. 그런데 덕산님이 왜 가십니까? 옛 정치부 중대장을 찾아가네. 예? 오영훈의 글에 부족한 자리를 보충하자고 우리 강사들이 모두 떨쳐나섰네. 아, 그걸 도로 찾아왔단 말입니까? 아, 그게 될 것 같으면 내 돌려보냈겠습니까? 참, 저건 그렇다면 내년쯤 우리 출판사 기자를 한 명 붙여서 취재도 다시 하고 내가 집중 맡아서 하겠으니 돌아갑시다. 오영훈 동무 앞에서 내 체면도 생각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체면? 자기 체면은 생각하면서 전쟁 시기 한전에서 같이 싸운 전우들의 위훈에 대해서는 왜 생각 못하나? 내 걱정은 말고 바쁜 데서 가보라고. 날마다 않는 행복이 더해지면 질수록 오늘을 위해 피 흘린 그대들을 못 잊어. 아, 그 모습 보이네 낙원의 언덕에. 세월은 가도 영원히 별빛처럼 빛나네. 저극을 위해 몸바친 전우들의 그 위훈. 아, 전하여 가리라 천만의 가슴에. 아버지 여단장을 하실 때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시니 어찌된 일이세요? 네? 혜경아, 네.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고이 자란 네가 벌써 어느덧 대학을 졸업했구나. 전쟁에 참가한 우리가 제 한 몸 편할 것만 바란다면 전후에 새로 자라난 너희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니? 미국 놈들은 우리를 먹겠다고 계속 날뛰는데 내 세대가 재고시를 못하면 혁명의 전치물을 지켜낼 수 없지 않느냐? 당에서 우리 영웅들을 전생기념관 강사로 불러준 그 깊은 뜻을 따르자면 내 아무리 일을 해도 모자라는 것만 같구나. 여보시오, 명수 중자동무입니까? 예, 여기 영천군입니다. 내 거기 자주 가던 출판사 부사장입니다. 수고랍니다.
우리 영남의 문제는 약속대로 됐겠지요? 내일 떠난다고요? 어딜 갑니까? 예? 여보쇼! 뭐라고요? 여보쇼! 내 일을 앞에선 다 될 것처럼 해놓고선 저 아저씨, 전 내일 군대에 갑니다. 어? 그래서 어머니가 인사하고 그래서 아. 그래, 아버지 말대로 평양 가까운 데 배치받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때문에 특수에 뽑히지 못한 것 같아서 따라다니며 무작정 띠를 썼죠 뭐. 그래. 예. 장하다. 그런데 내일 떠난다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 됐구나. 일 없어요. 아저씨, 바쁘신데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전사가 된 우리 영남이를 안 볼 수가 있나? 영남아, 예. 너 그 전사란 뭔지 아니? 그거야 본본이죠 뭐. 아니다. 전사란 우리 당과 조국이 너에게 준 첫 군사 칭호이다. 혁명에 모든 걸 바칠 줄 아는 참된 전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전사의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조국이 있다는 걸 명심하거라. 알겠어요 아저씨. 영남아, 예. 아저씨한테 꼭 편지를 해라. 어? 예. 여보,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우리 영남이가 어딜 간답니까? 글쎄, 전현 부대에 가게 됐다고 아주 우쭐해서 떠났어요. 뭐라고? 일이 그렇게 되도록 당신은 뭐라고 있었어? 참. 뒤에서는 가까운 데 보내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는데. 저기 중대장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뭐야? 아유, 이제 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걸 좀 보세요. 원평 기계 공장. 아, 이거 우리 혜경이가 내려가 있던 공장에서 온 거라구만. 바로 그 작업 반장이로구만. 싫다는 애한테 왜 이렇게 지국게 달라붙는지. 허허, 이거 우리 혜경이한테 단단히 반했구만.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반하면 뭐래요? 제 생각대로 되는 일이에요. 이걸 좀 보세요. 아버지는 운신도 못한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애를 어떻게 지방에. 회답을 안 해주니 자꾸 할 수밖에. 그래도 그 편지 내용을 보니 사람은 똑똑한 것 같구만. 여보, 우리 혜경이가 동의하는 게 아니요? 동료해요? 아, 거기에 무슨 동료하고 말고 할 거나 있어요. 참, 여보. 내 오늘 필준 아저씨가 소개하는 그 신랑감을 봤는데 사람의 얼굴도 환한 데다가 집안도 뚜루루하고 게다가 둘째 아들이라니 어쩌면 우리 집에 그렇게 꼭 맞는 대상자를 골랐는지 원. 그래? 네, 당신만 보고 반대 없다면 빨리 성사시키자요. 저 혜경이하고는 오늘 해봤어? 아유, 은혼이고 뭐고 할 게 있어요. 무슨 소리를? 대저 동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누군가? 언제 왔나? 그래, 부모님들은 다 무고하신가? 예, 다 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나? 자동 흐름선 때문에 자동화 연구소에 자동화 연구소에? 예, 뭐가 좀 걸린 게 있어서 전번에 우리 공장에 나왔던 연구소 동물을 좀 만나보자고요. 그럼 자네가 원평 기계공장 작업반장인가? 예, 제가 출장 간다니까 아버지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전쟁 때 쓰던 수첩인데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 언제 가겠나? 오늘 밤차에. 그럼 전 가거든 아버지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 우리 혜경이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총각이 바로 저 오영훈이 아들이었단 말인가? 아니, 이경동무. 아니, 공장 동무들은 모두 잘 있어요. 예,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해답을 못해 미안해요. 아, 그러니 편지들은 모두 받았군요. 난 언제든지 좋은 해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쩐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젠 자동 흐름선도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전번에 부탁했던 책이 꼭 필요해서. 그럼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전승기념관에 좀 들려보자고. 아니, 기념관이에요. 예, 거기에 문국줄이라는 영웅 강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옛 중대장이죠. 자료를 갖다 주라고 해서. 그럼 장편수기를 쓰신 분이 정학동무의 아버님이세요? 해경동무가 그걸 어떻게... 그저 저녁 먹으려무나. 어머니가 밤치기를 나가면서 콩나물국을 덮여서 먹고 먹으라고. 왔어요.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이젠 다 됐다. 아버지, 이 글을 제가 좀 봐도 돼요? 보려무나. 혜경아, 너 원평 기계공장 반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생각 중이에요. 넌 그의 부모들이 운신도 못하는 영해군이라고 해서 결심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혜경아, 내가 영웅의 딸이라고 해서 남과 다르다고 생각진 않겠지? 우리가 누구보다도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팔다리가 성성하고 명예나 주기만 있으면 부러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난 언제든지 좋은 해답이 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혜경아, 내가 영무의 딸이라고 해서 남과 다르다고 생각지 않겠지? 우리가 누구보다도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혜경아, 오영훈이와 같은 사람, 영훈이 아내와 같은 사람들을 시부모로 모실 생각을 했다니 정말 장한 일이다. 전 종합동무가 일하는 공장에 가서 노동계급들과 함께 일하며 연구 사업을 계속하겠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어머니, 영타. 참, 여보. 듣자니 혜경이 신랑감 문제에 대해선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더군요. 그건 왜? 오영훈 아저씨 며느리를 보낸다질 않아요. 뭐라고? 오영훈 동문의 집으로? 어머니요. 아이구나, 왔구나. 자, 어서 들어가자. 아이고, 저기 아버지가. 아버지, 왔냐? 아버님, 오냐? 왔구나. 왔어.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영웅, 우리 혜경이를 부탁하오. 그 애가 우리보다 공부는 많이 해서도 인생의 길에서는 쓴맛 단맛을 보지 못한 철부지나 가수. 그러나 영훈동무에게 보내는 지금 나는 마음을 놓소. 그 애가 영훈동무의 곁에서 우리 시대 인간이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자기를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알게 되겠기 때문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부디 행복하길 바라오. 여보, 이건 무슨 편지예요? 그거 다 낡은 것들이야. 몽땅 가져다 수매하라고. 아니, 이게 당신이 찾던 그 편지가 아니에요? 곽영삼이 편지로구만. 이게 거기 있습니까?
중대장 동지. 아, 필준인가? 중대장 동지. 곽영삼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래? 잠깐만. 자, 저리로. 그 용케 찾았구만. 이겁니다. 성옥이가 이 편지를 받아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그런데 난 아직 성옥이를 찾지 못했거든. 이제 찾게 되겠죠. 오영운동무의 원고를 나한테 주십시오. 원고를? 아직 되지 않았는데. 다 된 다음에 보내주지. 다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십시오. 필준 너무 고맙소. 여보, 떼시기야 제때 해야지. 왜 이렇게 매일 늦어지세요? 전년 강의 나가기 전에 성옥이를 꼭 찾자고 했는데 오늘도 허탕을 쳤구만. 전윤에 나가세요? 정세가 긴장한데 전년고지 전사들을 우리 기념관에 다 불러올 수 없지 않소. 글쎄 당신이 성옥이를 좀 찾아봐줘. 대자동지, 중대에 연락받은 농무가 떠났다는데 아직. 비가 이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꽤 와내겠어? 대자동지, 권영남 농무는 있지만 외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권영남이? 네, 아버지가 출판사 부사장인데 평양내기입니다. 오, 그 녀석이 허와 있었구만. 대자동지, 영남농가 도착했습니다. 영남아, 아저씨, 뭐냐? 야 이거 이 녀석 이거 몰라보게 컸구나. 어? 이렇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저 아저씨 왜 주무시지 않습니까? 영남이냐?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구나. 넌 저 돌박산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아느냐? 아니, 조심하십시오. 이젠 그전하고 다르구만. 대자동지, 좀 쉬었다 갈까요? 그렇게 하기요. 이젠 다 왔어. 휴식! 빨리 오라.
어머들이 지켜준 이 고지, 우리 중대 32명의 전사들이 묻혀 있어. 그들은 명령받은 시간까지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며 싸웠습니다. 하늘이 떨어지면 바위를 굴리고 바위가 부서지면 총창과 보병삽으로 육박진을 벌려가며 적의 22차례의 공격을 물리쳤을 때였습니다. 영삼동무, 소대장 동무, 영삼동무. 이제 연대의 공격 시간까지 8분 남았어. 8분만 더. 소대장 동무, 되었습니다. 명령을 수행했으니 영삼동무, 이젠 고지엔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자고. 소대장 동무, 안 됩니다. 소대장 동무는 마지막까지 전투 보고를 소대장 동무, 이건 3살 난 딸에게 쓴 편지인데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제법 재롱을 피울 겁니다. 팔 분만 더. 이처럼 영웅전사들은 경리하는 초고사령관 농제의 명령을 관찰하는 길에서는 1분 1초도 드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발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오영훈 소대장과 여기에 있는 영남동무의 아버지들은 지금도 그때처럼 충성의 한 길에서 한성을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무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불타는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며 싸워 나갑시다. 보화에 타던 고지에 피어 웃는 꽃들은 장군님 만세 부르던 영웅들의 녹신가. 꽃 피는 이 땅을 지켜준 삶이여. 세월은 가도 영원히 별빛처럼 빛나네. 조국의 몸 바친 전우들의 근이후. 전하여 가리라 천만의 가슴에. 필춘동무, 잘 잊었나? 아유, 중대장 동지 수고했습니다. 그래, 원고가 다 됐다면서? 예, 다 됐습니다. 내 이번에 전년에 나갔다가 영남이를 만났네. 그렇습니까? 같이 찍은 사진일세. 아니 이런, 앉으십시오. 몰라보게 그 녀석도 그래, 이 녀석이 제대로 따라나다닙니까? 그럼. 예,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한 40매를 출컵하는데 어떨련지. 중대장 동지, 출판이 넘기기 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드시겠는지.
이거야 어디 오영훈의 글인가? 자네 글이지. 나도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물론 다음 달 잡지에 오영훈 동무 이름으로 출판하기로 하고. 뭐? 영훈이의 이름으로? 네. 그러면 아마 오영훈 동무도 섭섭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앉으십시오. 그래, 동문 오영훈이가 출판물에 이름이나 내고 제공료나 내세우기에 저 글을 쓴 줄 아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동무는 확실히 사람이 변했소. 동무의 몸에서는 포화 속을 뚫고 온 전사의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아. 그저 제자리나 지킬 줄 아는 말쑥한 부사장이 됐거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허해지더니 전쟁 때 그 정신을 다 잊었거든. 머리야 백발이 돼도 전사의 그 정신만은 죽는 날까지 변치 말아야지. 그까지 글매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은 중대장 동무가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앞에 맡겨진 일을 못해 단 한 번도 비판받은 일 없이 당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린 딴 길로 갈래 갈 수 없는 전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린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피눈물을 뿌리며 돌아선 전사들이요. 제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한 전사들이란 말이오. 우리가 이제 다시 총을 잡고 돌격전에 나서진 못한다 해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불타는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넋이야 왜 새 세대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겠나? 충성심이란 말로 자기를 감싸지 말라고. 당에서 바라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의 충성심은 진짜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영남이로구나.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 여보, 아니 글쎄 우리 용남이가 간첩놈을 잡고 표창 휴가를 받고 왔다질 않아요. 내가 간첩을 잡았단 말이냐? 그런데 그때 그 바빠 맞은 간첩놈이 칼을 뽑아들고 나한 대로 덤벼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런. 바로 그 순간에 떠오른 건 저 용강 사조씨가 들려준 곽영삼 동지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 방아쇠를 당겼더니 그놈이 나가 뽀들어지더군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물론 힘이야 들겠지. 하지만 하늘에 종자를 심어서 수백 수천 알의 열매를 따듯이 그 책 한 권이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낸다고 생각해보게. 바로 그 순간에 떠오른 건 저 용강 사조씨가 들려준 곽영삼 동지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왜 왔니? 우리 할아버지가 책이 났어. 뭐? 아니, 얘가 또. 씨, 이번엔 진짜야. 나 고양이 한경국도 원숭이 데모. 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 부사장 동지십니까? 예, 곽성옥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실린 그럼 동무가? 이와 같이 돌박산 고지의 영웅전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곽영삼의 딸이 왔습니다. 뭐라고? 대자 동지. 성욱이 내 동물을 얼마나 찾았다고? 용동지. 30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제가 오늘에야 창편수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이, 난 성욱이한테 죄를 지었어. 아버지가 이걸 알면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어. 자기 전사의 이름조차 잊고 산 나를. 날 용서하라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성욱이, 저길 보라고, 저길. 자, 이 편지가 바로 아버지가 수류탄 묶음을 안고 적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전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욱이한테 쓴 편지야. 네. 보고 싶은 내 딸 성어가 잘 있었느냐? 너는 아직 글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아버지는 어쩐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이렇게 글로 몇 자 적어본다. 깊은 잠에 들었을 내 잠자리와 아침이면 잠에서 깨어나 내 마음껏 뛰놀 우리 집들과 내 맑은 웃음소리 넘쳐날 고향 땅을 지켜 아버지는 미국 놈들과 싸운단다. 기다려다오 내 딸아. 장군님 계시고 당이 있기에 우리는 꼭 이긴단다. 승리하는 날 돌아가면 너를 품에 안고. 아버지. 이용 할아버지. 너도 어서 커서 너의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전사가 되거라. 할아버지, 오냐. 중대장 동지, 난 지난날 공로를 세우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인 주계를 얻게 되자 이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면서 제구실을 똑똑히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 오늘까지 행복한 생활만 차려지다나니 평화적인 기분에 빠져 미국 놈들이 덤벼들면 반갈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대들 앞에 거울이 돼야 할 내가 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필준동무, 옳게 말했소. 전쟁에 참가한 우리가 후대들 앞에 지닌 의무가 뭐겠나? 그건 지난날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지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용웅 전사들처럼 후대들도 그렇게 싸워야 하지 않겠나? 우리 아이지는 벌써 한갑 나이가 다 되었지. 우리가 저녁 하늘에 아름답게 비킨 황혼을 바라보며 맑게 개일 다음 날을 그려보듯이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를 보고 내일의 자기들을 생각한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 중대장 동지,